그 증인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 피청구인 초기에 이제 증인을 포함한 7명을 직접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할 것도 없는데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북한 상황, 안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부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항 생략하고요. 28항입니다. 그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고 진술을 하셨죠. 우선 박안수 이렇게 계엄사령관은 진술하셨죠.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는 없었고 대통령만 만났다라고 진술하셨죠. 집무실에서. 예, 집무실. 예, 맞습니다. 예. 대접견실에서 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31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32항입니다.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제1, 2, 3차장, 기조실장 등 정무직들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회의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셨죠. 네. 이 차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국정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셨죠. 네. 그 증인 합동수사본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조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 전 국민이 제 생각엔 전 국민이 계엄이 되면 방첩사에서 비상 합동수사본부가 생기고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다는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이제 그 정무직 회의하실 때요. 홍장원 전 1차장은 증인에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아셨나요? 라고 물어봤고 증인은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대답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만약 증인이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 저도 몰랐습니다. 비상계엄 직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언제 알았는지 대답하지 않고 물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한 이유가 뭔가요? 차장이 제 하급자인데 하급자가 첫마디로 이거 언제 알았냐고 물어보는 게 제가 보기엔 썩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다른 정무직 분들에게 그 대통령실에 갔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숨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숨긴 건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금방 뭐 제가 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숨길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정무직 회의를 하실 때도 국회 상황은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죠. 네, 텔레비 켜놓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은 인식하고 계셨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인식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직 회의 이후에 홍장원 제1차장이 독대를 요청해서 독대를 하셨죠. 네, 뭐 독대를 요청보다는 그냥 따로 왔습니다. 예. 네. 예, 강은 생략 나입니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 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 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증인에게 뭐 회의할 때부터 원장님 안색을 살폈는데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 지침 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증인은 이제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무직 회의 때 제가 차장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이 차장이 얘기한 것 말고는 사실은 아직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에 국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예, 1대1을 만났을 때도 또 했습니다. 홍장원 예, 차장한테. 알겠습니다. 그 증인은 계엄 직후부터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에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체포 지시, 대통령의 뭐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홍장원 차장이 독대하면서 찾아와서 이제 그 정무집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독대를 했다면 이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증인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따로 찾아왔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남의 안색 걱정까지 해줘서 정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차장이 원장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송 차장 하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보고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 어떤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방첩사령관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이런 명단을 예.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받았다. 원장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그 홍장원 차장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국정원장으로서 그 홍장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선 홍정원 차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안보실장 때부터 대통령께서 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가 굉장히 해편되고 축소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첩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복원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사실은 안보실장 할 때도 뭐 제 기억에는 몇 번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게 이날 이 보고받았다는 시점이 이제 계엄 선포되고 1시간 남짓 지난 시점이에요. 증인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천구인을 보고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증인한테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시 내용이 안 궁금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첫째는 제가 보고 왔는데 차장한테 전화를 주셨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나 궁금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근데 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늘 듣던 얘기라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 말로는 그리고 그거하고- 사실 전화를 언제 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앞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얘기하고 뒤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가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이 다른 맥락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생길 거라고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점에라도 이재명 한동훈 이름 나왔을 때도 이게 앞에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대통령 지시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그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제가 보기엔 넘어가죠? 당연히 보고를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뜸을 들이고 근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좀 뭔가 추가 지침을 좀 주셔야 될 게 뭐 있느냐 또 뭐 없다고 하고 우리 이미 얘기한 대로 내일 아침 다시 얘기하자고 하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예.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나머지 생각합니다.